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는 참습니다. 누군가는 참고 또 참다가 결국엔 등을 돌립니다. 오늘 소개할 사연은요. 같이 지내달라는 단 한마디에 평생 지켜온 공간과 자존심을 잃어야 했던 어느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부탁한 건 단 하나, 우리 엄마 잠깐만 지내게 해달라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 부탁의 끝은 시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참담한 배신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집안에 남아있던 남편의 흔적마저 사라진 그 순간 그녀는 결심합니다. 모든 걸 되돌려 놓겠다고요. 끝까지 지켜야 할 게 있다면 피를 나눈 자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오말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다. 오랜 시간 몸에 밴 생활 습관이지만 요즘은 이 고요함마저 편하지 않았다. 집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자신이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매번 실감했다. 몇 달 전이었다. 며느리 지혜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부탁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이번에 전세 사기를 당하셔서요. 저희가 최대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할 건데 그동안 한 1년 정도만 어머님 댁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말수는 망설였지만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돕는 거지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만 해도 사돈 박정옥이 이토록 자신의 일상을 뒤흔들 줄은 몰랐다. 같이 살게 된 첫 며칠은 조용했다. 하지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다. 사돈전은 아침 9시까진 자야 되는데 새벽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을 통 못 자겠어요. 조용히 좀 해주시던가 운동 나가시는 건 어때요? 그 말에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은 늘 조심하고 조용히 움직였다고 생각했기에 더 억울했다. 또 어떤 날은 정성껏 끓인 된장국을 내놓자 박정옥이 며느리에게 대놓고 말했다. 예, 지혜야, 엄마 국이 너무 싱겁더라. 너도 좀 같이 도와. 입맛에 안 맞아. 설상가상으로 며칠 전엔 김치 냉장고가 비어 있었다. 이상하다 싶어 살펴보니 몇 달 전 겨울에 담근 김장김치가 온데간데 없었다. 그러고는 마침 집 앞에서 마주친 박정옥의 친구 손에 익숙한 김치 봉투가 들려있는 걸 보았다. 아유, 사돈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요. 친구들이 하나씩 가져가면 좋아하더라고요. 그 말에 오말수는 말문이 막혔다. 그 모든 일을 참으며 지켜온 그녀는 어느 날 거실에서 마주한 한 장의 사진 앞에 멈춰 섰다. 남편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 3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순간 오말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끊어졌다. 이 집은 내 남편과 내가 함께 만든 집이야.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할 곳이라고. 오말순은 젊은 시절부터 남편 김영호와 함께 지금의 이 집에서 살아왔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던 남편은 근면했고 그녀는 늘 그 옆에서 조용히 살림을 꾸렸다. 많지도 적지도 않게 그저 조용하고 단단한 삶이었다. 아들 성훈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오말수는 며느리 지혜를 반갑게 맞았다. 직장 다니면서 야무지게 말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처음엔 멀찌감치 떨어져 살던 터라 간간히 얼굴 볼 때마다 미소 짓고 들어서는 지혜를 보며 요즘 아이들 치곤 참 괜찮네 싶었다. 시집살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시대였기에 오말순도 지나친 간섭 없이 조심했다. 아가, 밥은 잘 챙겨 먹니?
어머님도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거리감이 오래 유지될 줄 알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오말수는 담담했다. 너무 울어버리면 그가 정말 떠난 것 같아 겁이 났다. 빈소에서 누구보다 눈이 빨개진 사람은 지혜였다. 어머님, 저희가 자주 올게요. 혼자 계시지 마세요. 그 진심 같았던 말들이 이제는 뒷맛쓴 기억이 됐다. 지혜가 다시 찾아왔을 땐 여느 때와는 달랐다.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얼굴은 지쳐 있었고 옆에 선 남편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있었다. 어머님, 저희 엄마가 전세 사기를 당하셔서요. 잠깐만, 정말 딱 1년만. 이사 갈 집만 구해지면 바로 나갈게요. 말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래, 힘든 일이겠지. 남의 집 얹혀 산다는 게 어디 쉬운가. 지혜 엄마도 자존심 상할 텐데. 박정옥이 집에 들어온 첫날, 말수는 새 이불과 수건을 내줬다. 화장실에선 고무 장갑이며 욕실 슬리퍼까지 새로 구비해 두었다. 사돈,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아유, 여긴 워낙 정갈해서 저는 그냥 얹혀 살기만 해도 감사하죠. 그 말은 오래 가지 않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부엌 구조가 바뀌었다. 접시장이 옮겨져 있었고 김치 냉장고에 있던 나물통은 베란다로 나가 있었다. 제가 쓰기엔 이게 좀 더 편해서요. 사돈 것도 다 그대로 둔 거예요. 혼잣말처럼 내뱉은 듯하지만 오말수는 자신이 불청객이 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더 기막힌 건 생활비 문제였다. 관리비와 식비가 빠듯해져 묻듯 말했을 때 박정옥은 웃으며 말했다. 사돈 같은 식구끼리 뭘 그렇게 따지세요. 제가 숟가락 하나 얹은 건데. 그날부터 오말수는 국을 끓이기 전부터 물을 더 붓는 습관이 생겼다. 반찬이 떨어지면 혼잣말로 내일은 그냥 김치만 먹자 하고 냉장고를 닫았다. 가끔 성훈과 지혜가 들르는 날이면 박정옥은 말이 많아졌다. 예, 지혜야. 너 어렸을 땐 국은 짭짤해야 잘 먹었잖아. 여기선 입맛이 안 맞네. 사위, 요즘 집에 잘 안 오더라. 여긴 밥이 별로여서 그런가? 그 말들 하나하나에 아들과 며느리는 웃기만 했다. 오말수는 다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점점 말이 없어졌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고 소파에 앉는 대신 방 안에 틀어박히는 일이 늘었다. 거실은 이제 누군가의 TV 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그 웃음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가끔 며느리 지혜는 어색한 눈빛으로 말했다. 어머님, 엄마가 좀 불편하게 해드린 건 없으시죠? 오말수는 고개만 저었다. 그건 불편이 아니라 침범이었다. 거실 한복판에 놓인 리모컨은 이제 항상 박정옥의 손에 있었다. TV는 새벽을 제외하곤 끊임없이 켜져 있었고 리모컨 옆엔 늘 박정옥의 안경과 반쯤 마신 커피잔이 함께했다. 오말수는 소파에 앉지 못한 지 꽤 오래됐다. 가끔 잠깐 앉으려 해도 박정옥이 벌써 자리를 차지한 채 말했다. 아, 사돈 드라마 끝나면 자리 비워드릴게요. 이 시간대가 제일 재밌거든요. 하루는 오말순이 냉장고에서 김장김치를 꺼내려다 깜짝 놀랐다. 김치통들이 텅 비어 있었다. 몇 달 전 손수 절이고 버무렸던 김치였다. 그녀는 김치 냉장고 안을 한참 들여다봤다. 박정옥이 들어오며 말했다. 아, 그거요?
지난주에 친구들이 놀러 와서요. 조금씩 나눠줬어요.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하길래.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눠주기 전에 말 한마디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저 네. 하고 냉장고 문을 닫았다. 그녀는 매번 이런 식이었다. 매번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그렇게 참고 넘기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 며칠 후 박정옥은 조용히 있던 오말순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사돈 아침에 좀 조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9시 전엔 못 일어나는데 자꾸 부스럭거려서 잠을 설쳐요. 그러실 거면 새벽에 운동이라도 나갔다 오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들은 오말수는 커피를 마시던 손을 멈췄다. 이 집에서 새벽을 보내는 건 내 오랜 습관이고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방해되는 건가. 작은 쌓임들이 무겁게 엉켰다. 반찬을 해놓으면 싱겁다는 말, 설거지를 안 하고 식탁을 어질러 놓은 채 드라마를 보러 가버리는 모습, 관리비 이야기를 꺼내자 숟가락 하나 얹은 거잖아요 라며 웃어넘긴 반응까지. 참다 못한 어느 날 오말수는 조심스럽게 아들 부부를 불러 앉혔다. 성훈아, 지혜야 얘기 좀 하자. 사돈이랑 같이 지내는 게 점점 힘들어져서 아무래도 올해는 어렵겠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 지혜는 곧장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가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엄마도 지금 많이 불안정해서 그래요. 조금만 더 맞춰주시면 안 될까요? 성우는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다. 맞춰가면 될 것 같아. 엄마가 예민하게 느끼시는 거 아닐까 싶어. 그 자리에서 오말수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속에서 무언가 서서히 식고 있었다. 이해해주길 바랐던 아들과 며느리마저 예민하다고 여기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뻣뻣하게 굳어갔다. 며칠 후 작은 사건이 그녀의 무너진 신뢰에 못질을 했다. 그날은 비가 내렸고 말수는 빨래를 걷기 위해 거실 창가로 다가갔다. 무심히 눈에 들어온 사진 액자 하나. 그곳엔 원래 돌아가신 남편이 웃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던 자리였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들과 며느리, 박정옥이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놓여 있었다. 가족 나들이 사진 같았다. 그녀가 모르는 날 셋이 함께 다녀온 듯 했다. 말수는 말없이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남편의 사진은 창고 쪽 장 안에 던져지듯 들어있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상을 차리지 않았다. 대신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 집이 언제부터 이렇게 낯설어졌는지를. 사진이 바뀐 그날 이후 오말수는 자신이 이 집에서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했다. 남편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치워졌고 가족의 중심은 자신이 아닌 누군가로 바뀌어 있었다. 거실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 사돈의 전화통화, 드라마 재방송에 깔린 웃음소리조차 이젠 소음처럼 들렸다. 어느 날 냉장고를 열던 박정옥이 말했다. 사돈, 김치가 이제 없네요. 올 여름 김장은 안 하시나 봐요. 그 말에 오말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거 지난번에 사돈 친구분들께서 나눠 가셨잖아요. 박정옥은 피식 웃으며 답했다. 아유, 그거요? 맛있다고들 하길래 다음엔 제가 사올게요. 그날 저녁 오말수는
장을 보러 나가면서 김치를 사오려다 멈췄다. 김치를 사와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닌 듯한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트 앞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에 든 장바구니는 비어 있었고 마음속엔 무력함만 가득했다. 며느리 지혜는 그날 저녁 반찬이 적어진 걸 눈치채고 물었다.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프세요? 오말수는 고개만 저었다. 그냥 요즘은 입맛이 좀 없어서. 지혜는 뭔가 눈치챈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말수는 느꼈다. 이 집에서 자신의 불편함은 누구에게도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걸. 며칠 뒤 박정옥은 거실에 지인들을 초대했다. 무슨 동창 모임이라며 5명이 소란스레 웃고 떠들며 집안을 점령했다. 얘들아, 여기 앉아. 사돈 집인데 뭐 어때? 편하게 해. 오말수는 방에서 문만 닫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웃음소리에 귀를 막고 싶을 정도였다. 그리고 부엌에서 누군가 김치 냉장고를 여닫는 소리에 다시 한번 심장이 철렁했다. 그날 밤 말수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또다시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성훈아, 지혜야, 사돈이 이 집에서 너무 편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 난 좀 불편해. 지혜는 이번에도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머님, 엄마가 눈치 없이 행동하신 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성우는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었다. 엄마, 그 정도로 예민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잖아. 곧 전세금 해결되면 장모님 나가실 거라고 했잖아. 그들의 말은 마치 오말순이 과민하게 반응한다는 듯 들렸다. 그날 이후 오말순은 집에서 말하는 횟수가 급격히 줄었다. 대신 박정옥은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 지혜야, 엄마는 여기 너무 좋아. 깨끗하고 시원하고 아휴, 이사 갈 생각만 해도 아깝다. 성훈아, 자네도 이 집 정들었지? 나중에 내가 나가고 사돈 혼자 남으시면 좀 쓸쓸하지 않겠어? 그 말들은 분명 우스갯소리처럼 흘렸지만 오말순에겐 너무 뚜렷하게 들렸다. 그녀는 더는 묻지 않았다. 더는 아들에게 호소하지도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전하지도 않았다. 다만 점점 이 상태를 끝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저녁, 박정옥은 부엌을 어질러 놓고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고 지혜는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성우는 퇴근하고 와서 바로 방으로 들어갔다. 오말수는 설거지가 쌓인 싱크대를 멍하니 바라보다 조용히 고무장갑을 벗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엔 박정옥의 화장품과 휴대용 마사지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거실이 마치 사돈의 개인 공간처럼 되어가는 모습에 말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거실 벽을 바라보았다. 액자 속 사진은 여전히 그녀를 뚫어지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빈정거리는 듯 느껴졌다. 그날 아침 오말수는 부엌에 조용히 국을 끓였다. 바닥엔 정리된 슬리퍼, 식탁엔 새로 씌운 테이블보가 놓여 있었다. 박정옥이 씻고 나오며 말했다. 사돈 요즘 부엌이 다시 정갈해졌네요. 사돈 손길이 닿으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오말수는 가만히 웃었다. 아침엔 원래 이렇게 정리해두는 게 좋아요. 하루가 다르거든요. 박정옥은 이상하다는 듯 오말순의 얼굴을 쳐다봤다. 그동안 말이 줄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 묘하게 태도가 바뀌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집안을 정리하고 차분하게 사람을 대하고 있었다. 요즘 아들과 며느리 지혜도 우리 집에 머물고 있다. 아무래도 내가 불편해하는 게 신경이 쓰였는지 사돈을 보호하려는 건지는 몰라도 며느리 지혜도 눈치를 챘다. 어머님, 요즘 컨디션 괜찮으신 거죠? 괜찮아. 이런 게 오히려 좋아. 오래 알았던 먼지가 좀 거치는 것 같거든. 성우는 그 대화를 듣고도 흘려들었다. 그저 엄마가 적응한 건가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 풍경은 어딘가 이상했다. 소파 앞 탁자에 있던 장식품, 박정옥이 사다 놓은 무릎 담요, 마사지기, 사돈의 개인 쿠션이 모두 치워져 있었다. 여보, 엄마 왜 갑자기 이렇게 싹 다 치우신 거야?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몰라. 아까 낮에 어머님이 조용히 뭘 많이 치우시더라고. 다음 날은 더 이상했다. 박정옥이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웃고 있을 때 오말순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사돈, 오늘 낮에 친구들 또 오시는 거예요? 응, 두 사람만. 그냥 커피 한 잔 하려고. 안 돼요. 오늘은 집에 손님이 오셔서요. 거실 좀 비워주세요. 손님요? 누구시죠? 우리 남편의 후배 부부. 오랜만에 오신다기에 조용히 앉을 공간은 필요해서. 박정옥은 멈칫했지만 억지로 웃으며 물러섰다. 그날 후배 부부는 실제로 다녀갔고 차를 마시던 중 후배의 아내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여기 김영호 선배님 사진이 원래 없었나 봐요. 오말수는 웃으며 말했다. 있었는데 잠깐 내려뒀다가 다시 제자리에 올려야지. 말수는 거실 중앙에 조심스레 남편의 사진을 다시 걸었다. 그날 이후 집 안 분위기는 차분했다. 박정옥은 눈치를 살피며 주방일에 가끔 손을 보탰고 지혜는 말없이 집안일을 도왔다. 말수는 그런 일상에 일절 간섭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조용한 정적이 감돌았다. 하지만 조용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오말수는 어느 날 식탁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이거 봐줬으면 해. 지혜가 펼쳐본 종이엔 거주 권한 위임 철회 통지서가 적혀 있었다. 어머님, 이 집은 남편과 내가 공동 명의로 갖고 있던 곳이야. 남편이 떠나고 나서 지금은 내 단독 소유지야. 그리고 여기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허락 없이 내줄 공간이 아니야. 말수는 그날 정리된 목소리로 말했다. 사돈에게는 다음 달까지 다른 거처를 알아보시라 전했어. 지혜는 놀라 물었고 성우는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 오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갑작스러운 건 아니야. 너희가 모르고 지나친 시간들이 너무 길었을 뿐이지. 그 순간부터 집 안 공기는 얼어붙었다. 겉보기엔 평온한 상태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곧 폭풍이 몰아칠 조용한 전야라는 것을. 뭐라고요?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고요? 거실에 울려 퍼진 박정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나 이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건 지혜고 사돈은 그걸 좋다고 했잖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날 저녁
박정옥은 마치 신문이라도 하듯 오말순 앞에 앉았다. 사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한 번만 말씀 좀 해줘요. 아예 대놓고 내쫓으시려면 이유라도 정확히 듣고 싶네요. 오말순은 얼굴을 붉히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단 한마디만 건넸다. 그냥 이 집은 더 이상 누구의 소란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서요. 박정옥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무슨 민폐를 끼쳤다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기생이라도 했어요? 밥 얻어먹고만 살았어요? 네. 단호한 오말순의 대답에 박정옥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김장김치 나눠 드신 거, 거실을 개인 공간처럼 쓰신 거, 관리비 한 푼 안 내고도 가족끼리 그러냐고 하신 말씀들 다 기억해요. 아니, 그건 그냥. 그리고 이 집에 있던 남편 사진, 그 자리에서 없앤 것도요. 그건 그냥 무례였어요, 사돈. 말수는 그 말을 끝으로 일어섰다. 대화를 더 이어갈 의지도 설명할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 다음 날부터 박정옥은 며느리 지혜를 붙잡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지혜야, 너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거야? 엄마는 딸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식으로 쫓겨나는 건 너무하잖아. 지혜는 난처했다. 어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남편 성우는 매번 내가 어떻게 해? 엄마 성격 알잖아. 라며 회피만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박정옥은 극단적인 분위기를 시도했다. 그럼 됐어. 내가 불청객이라잖아. 나 나가서 잘 살아볼게. 괜히 너희 불편하게 하기 싫다. 짐을 싸겠다고 나선 그녀는 실제로 한밤중에 캐리어를 끌고 문을 나섰고 말수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방문을 닫았다. 몇 시간 후 지혜는 울면서 박정옥을 다시 데려왔다. 어머님, 엄마가 이 밤에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각해주세요. 하지만 말수는 이전처럼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자리를 비켜줬을 뿐이었다. 며칠 후 오말수는 법률사무소에서 온 공문을 꺼냈다. 거주 권한 무단 점유시 명도 소송 가능. 그 서류는 거실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져 있었고 박정옥이 그것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날 밤 아들 성훈이 터뜨렸다. 엄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집이 그냥 집이지 왜 점점 무서워지는 거야? 오말수는 성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다 같이 사는 집이 아니야. 내 집이지. 내가 지금까지 그걸 몰랐다면 내 눈이 어두웠던 거고. 지혜는 무너질 듯 얼굴을 감췄고 박정옥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그날 이후 말수는 집안에서 말없이 움직였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마치 이제 폭발일보 직전의 전운처럼. 비오는 저녁이었다. 거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습한 공기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감쌌다. 오말수는 마루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TV는 꺼져 있었고 그 자리에 박정옥의 가벼운 콧노래가 부엌에서 흘러나왔다. 지혜야, 이 참기름 좀 어디다 뒀더라? 사돈, 혹시 참기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정옥은 더 뻔뻔해지기로 마음 먹은 걸까? 말수는 일어나지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남편 사진을 닫고 있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박정옥은 코웃음을 쳤다. 아유, 저러다 또 뭐라 하시겠네.
아주 주인장 노릇 확실히 하신다니까. 그 말이 끝나자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사돈, 제발 말 조심 좀 하세요. 순간 부엌이 멎었다. 박정옥이 소리를 높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참나 혼자 적적하실까봐, 그래도 내가 같이 살면 도움될까봐. 여차저차 서로 좋은 거 안 해요? 그랬더니 이제 내쫓겠다? 무슨 신보예요, 그게. 오말수는 걸레를 놓고 천천히 걸어왔다. 같이 사는 거요? 함께 살아준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번이라도 뭐라 했나요? 그건 그냥 가족처럼 편하게. 가족? 가족이요? 말수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싸늘했다. 가족이면 남의 남편 사진 치워요? 거기에 자기 딸 사위 사진 갖다 걸고, 이 집에 누가 먼저 살았는지 죽은 남편 사진 창고로 처박힌 내 심정.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요? 박정옥은 순간 말을 잃었다. 지혜가 그때야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엄마도 조급하셨나 봐요. 어머님, 마음 진짜 불편하게 하셨어요. 울 엄마가. 우리가 더 신경 쓸게요. 제발 그냥. 말수는 지혜를 향해 돌아섰다. 지혜야, 내 엄마가 여기 들어올 때 네가 뭐라 했는지 기억해? 딱 1년만 도와주세요였어. 그게 지금 14개월째야. 그동안 난 남편 영정 사진도 못 꺼내놓고 제사상도 제대로 못 차렸어. 내 엄마가 손님들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요즘은 제사 같은 거 안 해요 라고 했어. 그 순간 성훈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몰아가? 그렇게 말하면 누가 납득하겠어. 오말수는 아들을 향해 차분히 말했다. 그렇게 말해야만 너희가 이해라도 하려 하니까. 잠시 침묵. 그런데 박정옥이 그 정적을 깨뜨렸다. 좋아. 나 나가면 되잖아요. 대신 이 집 그냥 가만두진 않을 거예요. 말수는 묻지도 않았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고 말할 만큼 말했기 때문이다. 아, 그리고 이건 알아둬요. 지혜랑 성훈이 절대 사돈 같은 사람 되지 않게 제가 가르칠 거예요. 저렇게 외롭고 독한 사람 말이에요. 말수는 그 말에 단 한마디만 남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가요. 늦었어요. 그 밤 박정옥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일부러 소리내며 문짝을 쾅쾅 열고 닫았다. 지혜는 눈물을 훔치며 거실을 오갔고 성우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감췄다. 아무도 아무것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도망치고 있었다. 하지만 오말수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창밖으로 떨어지는 비를 바라보았다. 박정옥은 짐을 싸다 말고 멈췄다. 짐가방을 닫지도 않은 채 거실 한가운데로 나와 서 있었다. 지혜야, 너 이게 옳다고 생각해? 너희 엄마가 쫓겨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만 조용히 떨고 있었다. 박정옥은 눈을 부릅뜬 채 오말순을 바라봤다. 사돈, 난 당신이 조용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 참 자기 감정 하나 못 참고 다 쓸어내려는 사람이네요. 오말수는 조용히 티슈로 식탁 위 물방울을 닦았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지혜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엄마 그만해. 제발 이건 엄마도 나도 다 잘못한 거야.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무례했는지 나도 다 봤어. 어머님이 너무 참으셨다는 것도 알아. 더 늦기 전에 이제 정리하자. 이건 우리 가정에도 독이 돼. 박정옥은 멍하니 딸을 바라보다 손을 뻗었다. 너 지금 나랑 손절하자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외면했어. 말수는 자리를 조용히 일어났다. 지혜는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켰다. 그 순간 성훈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됐어. 다 그만해. 엄마도 장모님도 지혜도 왜들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그래. 가족이면 좀 이해하고 살면 안 돼? 그러나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말수는 처음으로 아들을 향해 냉정하게 말했다. 넌 항상 그래. 누구 편도 못 들고 제일 안전한 자리에서 조용히 넘어가려 하지. 내가 가장 먼저 나서서 정리했어야 할 일이야. 성우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말없이 주저앉았다. 박정옥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쥐고 짐가방을 닫았다. 그래요. 나 나갈게요. 대신 이 집도 언젠간 지혜랑 성훈 몫이 될 거라는 거 잊지 마요. 그때가 되면 누가 주인이었는지 다시 생각나겠죠. 말수는 담담하게 답했다. 그땐 내가 없겠지요. 그런데 내가 없는 집을 남기는 건 지금 이 집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에요. 그 말에 박정옥은 짐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지혜가 조용히 따라 나가며 말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나 이제 엄마 뜻대로만 살 순 없어. 그 순간 박정옥은 딸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다. 말수는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 앞에서 멈췄다. 아직 벽에는 남편 김영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 사진 앞에 조용히 촛불을 하나 켰다. 이제 좀 조용해질 것 같아요. 며칠 후 박정옥은 결국 집을 나갔다. 문을 박차고 나가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소리쳤지만 오말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하게 소파에 앉았다. TV를 켜고 보던 채널 그대로 웃음소리가 흘렀고 아무 방해도 없이 그녀는 온전히 그 자리를 누렸다. 다음 날 오말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그녀는 사돈 박정옥의 1년 2개월간의 거주 중 발생한 공과금, 냉장고 내 김치 분실 및 훼손, 정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정식 접수했다. 며느리 박지혜와 아들 성우는 소송 소식을 듣고 급히 집으로 찾아왔다. 어머님, 소송까지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오말수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대신 작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툭 내려놨다. 이건 내 어머니가 머무는 동안 남긴 고지서들이야. 전기세, 수도세, 가스요금, 생활 쓰레기 봉투가까지 빠짐없이 있어. 내가 그렇게 조금만 참고 맞춰달라고 했던 그 시간들 동안 난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해 돈도 마음도 명예도 내줬어. 지혜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동안 나는 내 엄마 밥을 해주면서 김치를 친구들 손에 넘겨줘야 했고 우리 집 거실에서 내 남편 사진을 없앤 사람이랑 매일 밥상 맞춰야 했어. 근데 지금 와서 심하다고? 성훈이 나섰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걸 법적으로까지. 가족? 가족이면 그렇게 날 방치하지는 않아.
그 말에 성우는 입을 닫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오말수는 마지막 말을 던졌다. 그리고 너희 부부. 앞으로 내 유산에서 한 푼도 기대하지 마. 이 집 명의는 이미 내 단독으로 정리했어. 나중에 내가 집주리라 생각하고 참고 산 거라면 지금부터는 그 기대 접어. 지혜는 충격의 말을 잃었고 성우는 멍한 눈빛으로 바닥만 응시했다. 며칠 후 소송장은 박정옥의 주소지로 정식 도달했다. 그녀는 동네 지인들에게 사돈이 나를 고소했다고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김장김치를 지 멋대로 나눠줬다고. 그 집 사진을 바꿨다고. 그건 좀 선 넘었네. 쫓겨날만 했네, 아주. 동창 모임에서도 그녀는 점점 왕따가 되었다. 카톡방에 아무도 말을 붙이지 않았고 약속은 사라졌다. 그녀는 한밤중 지혜에게 전화를 걸어 울부짖었다. 내가 나서서 소송 좀 막아봐. 엄마는 체면이 있잖아. 지금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겠어. 지혜는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그 체면이 어머님 집에서 뭉개졌던 거 기억 안 나? 그날 이후 박정옥은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오말순. 그녀는 소송 이후 받은 일부 손해배상 금액을 지역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기부증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배워야 한다면 난 후자를 기다리겠다. 이 사실은 동네 신문에 조용히 실렸고 시장 통에서는 그 집 어르신 기품이 다르다더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 지혜는 몇 번 집 앞을 찾아왔지만 말수는 예전처럼 문을 열지 않았다. 그 대신 현관 앞엔 이런 쪽지가 붙어 있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사과를 하면 끝이지만 받은 사람은 사과를 받은 뒤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지혜는 그 쪽지를 한참 바라보다 돌아섰다. 그리고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다. 이제 진짜로 오말순의 세상은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누구에게도 침범당하지 않을 단단한 평화였다. 집안에 더 이상 낯선 기척은 없었다. 누구의 목소리도 리모컨 쟁탈전도 국이 싱겁다느니 하는 말도 사라졌다. 오말수는 그 정적이 너무나도 고마웠다. 이른 아침 그녀는 운동화를 신고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벚나무 아래 작은 벤치에 앉아 생전 남편과 산책하던 길을 눈으로 더듬는다. 당신 요즘도 따라오고 있죠? 혼잣말을 툭 뱉고 나면 옆에서 덥다고 하지 말랬지 하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오말수는 집에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작은 화병을 새로 올려뒀다. 국화 대신 이번엔 해바라기였다. 이젠 나 혼자도 잘 웃을 수 있어요. 해보니까 되네요. 시간이 흐르며 오말순의 주변에도 변화가 생겼다. 예전엔 조심스레 거리를 두던 이웃들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사모님 혼자 사시는데도 집이 항상 반듯해요. 언제 한번 된장국 비법 좀 전수해줘요. 작고 소소한 인정이 그녀에겐 큰 응원이 되었다. 한 번은 동네 경로당에서 강연을 부탁받았다. 주제는 함께 살기, 멀어지기보다 건강하게 거리두기. 오말수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겪어본 사람이 말해야 누군가는 덜 다치겠지. 강연 날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담담히 말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이면 이해해줘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가족이면 그 말 전에 불편하지 않게
살아야지부터 먼저 생각해야 해요. 경청하던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보였다. 참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참는 사람만 아프고 침묵하는 사람만 사라지더라고요. 강연이 끝난 뒤 누군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사돈이랑 같이 살다가 집 나왔어요.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오말수는 웃으며 말했다. 늦게 알게 된 것도 잘한 거예요. 계속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다. 아들 성훈의 어린 시절, 며느리 지혜와 처음 인사하던 날, 남편과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까지. 그 앨범을 조용히 넘기다 마지막 장의 빈 페이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펜을 꺼내 적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사진만 넣겠습니다. 카메라 타이머를 맞추고 소파에 앉아 환하게 웃으며 셔터를 눌렀다. 그 웃음은 어느 때보다 씩씩하고 평화로웠다.